안녕하세요. 웰다잉 강사 이주아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삶을 살리는 웰다잉 명상이라는 걸 주제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웰다잉이라는 주제가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내 내면에 머물러 질문도 던져보고 내 안에서 어떤 답들이 올라오나 그 답을 한번 들어도 보면서 조금 더 명상적으로 웰다잉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대가 죽었을 때는 세상은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응애응애하고 울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서는 어머 아들이야 축하해 딸이야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어떤가요? 떠날 때는 그 반대가 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속담인데요. 떠나는 사람은 기쁘게 미소 지을 수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떠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과 좋은 추억으로 인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삶.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기쁘게 웃을 수 있으면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살아있을 때 숙고해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걸 거예요. 죽을 때 기쁘게 죽을 수 있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이별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내가 경험한 가장 첫 번째의 이별은 어떤 건지 떠올려지시나요? 그 무엇도 다 좋아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던 무언가와 이별을 했던 경험, 가장 첫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기 새, 태어나서 무언가와 이별했던 것, 내가 마음을 줬던 것과 헤어졌던 첫 경험이 이 아기 새와의 이별이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시골 출신이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 깃털도 나지 않은 아주 작은 이제 아기 새를 어떻게 좀 잡게 돼가지고 그 새에게 우유도 먹이고 집에 따뜻하게 이불도 덮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한 마리씩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새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어마어마한 죄책감, 미안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내가 이 둥지에서 이 어린 새를 꺼내왔구나. 이러면서 슬픔보다 더 컸던 것이 미안함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 슬펐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긴 하지만 정말 우유 먹이고 따뜻하게 천도 덮어주면서 이야기도 주고받고 요즘에 어떤 애완견이나 애완묘처럼 그런 어떤 정을 나눴었거든요. 그때 죽음이 뭔지는 몰랐었지만 막연하게 굉장히 미안하고 슬픈 것,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죽음이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저에게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그것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별의 의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웰다잉 강사 활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실은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경험을 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차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냥 사람은 영원히 산다? 특히 나의 엄마는 나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고, 마치 신처럼 언제든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면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어머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는구나. 아까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 엄마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고생만 하고 이 자식 먹여 살린다고 일만 하다가 사셨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 죽을 거면 차라리 안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 저를 굉장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도 왜 숨 쉬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갓난아기를 봐도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태어났구나. 아우, 불쌍해.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정도로 저는 굉장히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아이였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면서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그것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종교 공부, 철학 공부, 심리 공부, 명상 공부 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돈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아픔도 차차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두 번째 또 이별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낸 걸 계기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29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또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심근경색이었다고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여튼 갑자기 속이 좋지 않으셔서 엎드려 계시다가 다른 분이 발견을 했어요. 저는 그때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떠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머리를 마저 하지 못한 그 채로 이 아버지를 뵈러 장례식에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프고 슬펐지만 제가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공부했던 웰다잉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울기보다는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여전히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드리는 시간으로 장례를 이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웰다잉 교육도 시작하고 강의 활동도 시작을 했었고요. 저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더 있는데요. 저의 친언니가 5년 전에 질병으로 떠난 겁니다. 엄마 아빠는 갑작스럽게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내보낸 기억이 있던 상태였는데요. 질병을 겪고 있는 언니를 마주하면서 제가 미처 보완하지 못했던 웰다잉에 대한 공부들을 다시 보완하게 되었어요. 어떤 죽음학이나 임종에 다다랐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나 그래서 죽음학과 임종학 그리고 어떤 연명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을 이것까지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미처 공부는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 웰다잉에 대한 어떤 인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웰다잉이라는 것을 좀 더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을까를 더 잘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까지도 저는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반복된다고 해서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걸 보는 많은 분들도 한두 차례의 어떤 소중한 분들과의 이별을 경험을 하셨었을 텐데요. 웰다잉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공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나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죽는다, 웰다잉.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웰빙,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웰다잉, 좋은 상태로 죽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웰빙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웰빙입니다. 웰다잉은요. 잘 죽는 거,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실은 웰다잉은 웰빙을 포함해요. 그래서 웰빙 플러스 죽음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죽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웰다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것 아니실까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공감 가시죠? 우리 한국인들은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는 죽음, 이것을 좋은 죽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통증 없이 죽는 것, 통증에서 해방하는 것, 이것을 좋은 죽음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통증을 조절해주는 이 몰핀이나 이런 어떤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에 인색한 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통증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도 이제는 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료의 우선순위로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환경에서 죽는 것, 그것을 좋은 죽음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인식이 나라별로 다르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죠. 나라별로 가진 어떤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좋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는 죽음,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것처럼 두 번째 좋은 죽음이다라는 개념은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한국은 이거를 두 번째로 뽑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영적으로 평화로운 것을 좋은 죽음의 두 번째 요소로 꼽아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떠난 후의 삶,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두 번째로 존엄과 존경을 유지받으면서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연명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권리, 환자이지만 끝까지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영국에서는 좋은 죽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두 번째로는요, 희망하는 곳에서 임종을 하는 것. 이것을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좋은 죽음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한국과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죠? 물론 한국에도요, 세 번째로는 주변 정리를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런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것, 여기에서 또 나라 간의 어떤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웰다잉 명상, 이 웰다잉에 대한 공부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웰다잉은 능동적으로 또는 준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하는 죽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맞이하는 죽음으로 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님을 맞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올 줄 몰랐어요. 그러면 나 도둑당했어. 마치 이것처럼 원치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가 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음이라는 것이 방문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채 당하는 느낌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을 위해서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이 순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저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웰다잉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웰빙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란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어찌되었든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살다 간 후의 세상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좋은 죽음이다. 이것이 좋은 삶이다. 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이 순간 생을 마무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지구에 내가 왔다 간 덕분에 이것만큼은 확실히 좋아졌어. 이것이 더 나아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떠올려지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웰다잉의 과정이고요. 동시에 웰빙이라는 것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힘들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방어할 때 우리는 그거를 방어 기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 가장 큰 두 가지 방어 기제가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방어 기제 또한 의심과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하면 거두게 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을 통해서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서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비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하거든요. 근데 알게 되면 의심이 거두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밤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옵니다. 내가 방향을 틀어도 계속 내 방향으로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됩니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를 해치려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을 해요. 온갖 생각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막 괴로워져요. 근데 그 순간 돌아봤더니 우리 오빠인 거예요. 우리 오빠도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또는 우리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어때요? 그것을 알고 난 순간 우리는 의심이 거두어지면서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방어 기제를 거두는 방법은 아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방어 기제를 거두는 첫 번째 방법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왜 오고, 죽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고, 죽음 이후에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고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웰다잉 공부겠죠. 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방어 기제는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예전에는 천둥 번개만 쳐도 두려워하고 비가 막 멈추지 않고 내려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신이 노했어 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알게 되죠. 비가 내리는 원리, 천둥이 치는 원리.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비와 천둥을 가지고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처럼 두려움을 거두기 위해서도 의심을 거두는 방법처럼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언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죽음이라는 두려움 또는 아픔이라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 아이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기쁨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또한 웰다잉에 대한 공부, 그리고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가슴으로 웰다잉에 대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음 준비 교육에 여러 가지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5가지, 굉장히 많죠. 1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6가지 단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나의 죽음 또는 나의 소중한 사람의 이별, 그럴 때 우리는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분노, 화가 납니다. 왜 나야? 왜 하필 지금이야? 그러다가 타협을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타협을 했다가 또 우울해지는 마음이 커지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남아있는 삶에 대한 기대, 떠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와 또 다른 희망, 남아있던 앙금을 풀어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것, 이렇게 6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이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죽음을 알고 사색, 명상이라고도 하죠. 사색하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성취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존중받으면서 떠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게 돼요. 이별의 슬픔, 그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굉장한 깊이와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며 인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죽음 준비를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심이 사라집니다.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지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죽음 준비 교육의 4번째 목표입니다. 5번째는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강의 또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왜 재수없게 죽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죽음 준비 교육의 5번째 목표입니다. 6번째는요,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공부와 교육을 하다 보면 자살의 마음을 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위험을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7번째는요, 환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환자와 의료진과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병실에 누워 있더라도 어떻게 의료진과 소통을 하면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알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막상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죽음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8번째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는요, 안락사나 죽음의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하는 것이에요. 9번째는요. 의학과 법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떠날 때 장례 절차와 상속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많은 법 지식 그리고 의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9번째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입니다. 10번째는요. 장의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에요.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인지, 그래서 떠나는 자는 그리고 떠나보내는 가족은 그 하나하나의 행위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10번째 목표예요. 죽음 준비 교육의 11번째 목표는 시간의 귀중함과 가치관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겁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받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절로 시간의 귀중함을 더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추구하는 이 가치를 죽을 때까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가치관의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12번째는요. 죽음의 예술을 배워 제3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참 하나의 예술이기도 하구나.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의 예술이다 라는 표현까지도 와닿게 돼요. 13번째 목표는요. 개인적인 죽음의 철학을 탐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구나. 죽음은 이렇게 맞이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개인적인 철학을 탐구하게 돼요. 14번째는요. 종교들이 가르치는 죽음의 해석을 탐구하는 겁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비롯해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그리고 고대와 중세, 현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 타임별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 15번째는요. 사후의 생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죽음 준비 교육, 웰다잉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성찰해보고 인류에게 남아있는 그 자료들을 탐구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죽음 준비 교육의 15가지 목표였어요. 웰다잉 교육이 주는 효과 못지않게 목표 또한 굉장히 깊고 폭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노년기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년기는요. 타인과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 죽음 준비 교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터부시하고 자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 철학, 예술, 의학 많은 곳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같은 동년배끼리 함께 공부하고 죽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 삶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 화해,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상실을 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노년기가 되다 보면 특히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일이 좀 더 많아지는데요. 그때 그것의 상실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노년기 죽음준비 교육의 다섯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삶을 살리는 웰다잉 명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해보았습니다. 웰다잉과 웰빙의 차이도 알아보았고요. 웰다잉은 웰빙의 개념까지 포함한다라는 것도 이해해 보았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목표가 있는지도 크게는 15가지, 그리고 노년기에는 또 어떤 목표에 다름이 있는지도 이해해 봤어요. 살면서 내가 어떤 이별과 소중한 분들과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했었는지 떠올려 보았고, 웰다잉과 웰빙, 저의 개인적인 아픔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건 그만큼 웰빙 그리고 웰다잉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삶의 중요한 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듯이 작정하고 웰다잉에 대해서 논하는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탐구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러한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웰다잉 교육이 최고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안겨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